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 합격자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문자, 카톡도 오고 합격했다고 인증사진 합격 저기 있죠? 인증사진까지 보낸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지난번에 마킹을 늦게 해가지고 시험 당일날 울면서 전화했던 수강생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50대 여성 수강생분. 저 중국에 계시는데 지금 중국에 계시다고 하면서 카톡 왔는데, 학교론이 70 몇 점 나왔더라고요. 70점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민법 35점이면 반밖에 마킹을 못 해가지고. 그 마킹만 했으면 그 수강생 합격이잖아요, 그분. 진짜 그렇다고 막 본인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다시 포기할 수는 없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내년에 배워 그러면서, 작년에는 2차는 제대로 공부 못 했는데 올해는 이제 2차도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 들어와라. 1월부터 일찍 들어오시라고, 일찍부터 들어오라고 그래, 이제. 그래서 그분이 작년에 좀 늦게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모의고사 같은 것도 연습도 하고 많이 트레이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결과가 너무 이렇게 서둘러서 너무 늦게 막 오셔가지고 너무 늦게 막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차근차근 공부 못한 어떤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분 진짜 안타깝고 그런데 어떡하면 내년에는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될 거고. 하여튼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 그 희비가 엇갈리고 있을 건데, 그래서 세법도 공법하고 복수응답이 있어가지고 두 문제가 복수응답으로 받아줘가지고, 그런데 세법은 받아준 게 워낙 공부를 좀 한 사람이면 정답이 워낙 확실하게 대부분 3번, 5번이었는데 복수응답이 3번을 주로 이제 확실하게 고를 수 있는 그런 거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구제 받을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찍은 사람이나 구제 받을까, 제가 보기에는 공부한 사람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문제가 차라리 그냥 복수응답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도 복수응답 공법하고 세법에서 받아줬습니다. 세법을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효저 과목이라고 그랬죠? 소홀히 하면 안 되고 항상 그래서 우리 광명 우리 배움처럼 이렇게 주 6일째로 매주 하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 또 어떤 곳은 격주로 하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그런 데서 공부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 공시세법 배우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세법은 역시 효저 과목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86페이지 봅니다. 취득세 볼 차례죠, 오늘 86페이지. 그래서 제1편 조세 총론을 다 받고 이제 제2편 지방세입니다. 자, 근데 취득세 펴놓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요, 징수 방법 배웠어요.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가정되고, 가산세부터 이제 보세요.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가산세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번 순환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얘네들 신고납부입니다.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얘네들 신고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서 날라온 거 납세무자가 에라이 휴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정부부가가세 방법이라는 것은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과세주체예요.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미납부했다. 납부기 않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재산세. 그 다음에 친구, 항상 재산세 나오면 물납부 날납부 안 따라다니는 항상 옆에 같이 나오는 애 누구?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보통징수합니다. 등등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등등 보통징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국세에서 정부 부과가세하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다? 하나만 알아도 되는데 일단 종합부동산세, 자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정부 부과가세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과가세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재산세는 원칙 보통징수인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뭐만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여러분 내년에 고지서 집으로 날라가는데 에이, 우리 집 재산세 올해부터는 내가 계산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재산세, 자 그런 세금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요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불성실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가산금은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했을 때 자,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을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가산세, 가산금 차이점이 있고,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을 시키잖아요. 포함을 시킵니다. 가산세 20만 원 계산됐다. 과세건조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 그거 합해가지고 120만 원 내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고, 가산세는 근데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징수 순서상 신고납부 불성실의 가산세,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내는데 미납부하면 가산금. 그러니까 뒤에 나온 징수 순서상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건. 자, 이 징수 순서를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지 뒤에 또 강론에서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은요, 여러분, 자, 가산세는 종류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이렇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깔아놓고 신고기한 하루만 지나도 이거,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달납부한 세계에다가 자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된다. 자, 올해까지는 0.03%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0.025%씩 가산됩니다. 납부불성 가산세. 자, 요거 최납세액에 지방세는 최대 75% 한도 내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산금이라는 것은요, 가산금은 고지세 종류가 학자들이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나누는데, 고지세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 몇 프로요? 3% 깔아놓고, 아주 숫자 정확히 못해도 괜찮아요.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중가산금이 적용되는데,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요. 자, 올해까지는 1.2%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0.75%씩 자 가산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5년이죠. 60개월까지 중가상금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상금이라는 게 이제 보세요. 학자들이 일반 가상금과 그 다음에 중가상금으로 나눠서, 자, 일반 가상금은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에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자, 1.2% 아니고 참 0.75%씩 이제 해가지고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중가상금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중가상금은 0.75% 곱하기 60 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체납세액의 최대, 중가상금은 최대, 여기에 이제 최대 75%까지, 아이고, 75%가 왜 나와, 이게. 자, 45%까지 이게 적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가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이게 이제 최대, 자, 75%까지, 아이고, 75%가 입에 배가지고 최대 48%까지 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가상금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아직까지 뭐 숫자 정확히 모셔도 괜찮은데, 중가상금을 적용하려면 체납한 지방세는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은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 그 말은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이 지방세 딱 30만 원입니다. 중과상금을 적용한다 안 한다?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빼고 아래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국세는 10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아직은 뭐 숫자는 정확히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가 가상금 낼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납세 의무 있잖아요. 세금 납부하려면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 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학자들이 뭐 추상적 성립, 구체적 확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든 간에 납세 의무 추상적 성립하는 성립식이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 성립한다?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요. 취득하고 뭐 60일이 경과할 때 좀 틀려요. 취득하는 때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어느 때?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어느 때 납세 의무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자, 과세 기준일들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 그 다음에 29회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주민세 일부가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 성립하는데 제3분과 균등분, 올해 이제 균등분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똑같아지는데, 자, 제3분과 균등분 얘네들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 성립하는데 언제다? 7월 1일. 7월 1일에 주민세 얘네들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얘네들은 어느 때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할 때, 그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비로소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그때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소득세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납세 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 이걸 항상 떠올리라고 했죠? 누가 세금 계산하냐. 자,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등등,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확정하죠. 그런데 어느 때 확정이 되냐? 신고하는 때, 과세 표준과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 확정되는 세금들 어떤 거냐? 신고 납부하는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뭐 등등 이런 애들. 종합부동산세도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 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국세 골라라.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원칙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즉 보통징수나 자 이런 세금들이겠죠. 그러니까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이런 애들이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등등.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이렇게 정부 부과세 세금들은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 확정되지만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언제 배웠냐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똑같이 배워가지고 자, 관심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머리 차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이렇게 확정된 납세 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납세 의무는. 그럴 때 납세 의무 소멸 사유, 납부, 아직은 뭐 정확히 몰라도 돼요.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의 취소예요. 취소가 소급해서 효력이 싹 없어지니까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소멸사유 아닌 거, 납세자의 사망,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지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하려면 상속인에게 승계되잖아요. 납세자의 사망, 소멸사유 아닙니다. 부가권의 철회, 거기서 보냈다가 도달이 안 되니까 거둬들였다가 주소 확인해서 다시 보내니까 철회도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었는데 B법인하고 합쳐졌다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다. 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합병은 납세무 소멸사유가 아니다. 이런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에 관한 소멸시에 관한 구체적인 그 숫자는 기간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게 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이런 것도 했었죠? 자, 면세점이라는 것은 세금을 면해주는 점인데, 자,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할 때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왜 더럽게 이러냐고요? 미만으로 바꾸면 틀리니까.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할 때 과세하지 않는 경우, 그럴 때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면세점 적용되는데,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얼마예요?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할 때 과세하지 않으니까 취득세는 취득 가격 50만 원이다 딱. 그러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 재산세, 층부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얘네들요 거기서 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잖아. 그러니까 2,000원일 때, 자, 고기서 한 장당 재산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요.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요.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들은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요.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시 세액이 얼마? 6,000원. 자,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만약에 4,800원 계산됐다 등록면허세 계산했더니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000원 받겠다. 이게 최저한세 규정입니다. 등록면허세가 이런 규정이 있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분들은 제가 딱 보니까 하는 지금 저 벌써 한 몇 번 안 했고 이제 2번 했어도 몇몇 분들은 지금 올해 잘 해낼 것 같고 합격에 벌써 합격의 그 기운이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머리의 차이가 아니라 이건 관심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떤 수강생분은 저희 인강 수강생인데 들었더니 하나도 모르겠대. 아니 그러면은 반복해서 한 번 더 들으면 되잖아. 하나도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그런 수강생이 있어요. 똑같이 첫 수업, 첫날 첫 수업을 했는데 제가 우린 부동산 세법이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제 동창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모르겠다는 분들, 자, 재산세는 부동산 살 때 내는 세금이에요?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고,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자, 뭐 또 제가 이제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냐 국세냐? 국세요. 그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서 연수강생도 있고 불안해서. 아니 저 하나도 모른다는 게 왜 하나도 모른다고 하는 분, 어떤 분은 귀에 쏙쏙 들어와요. 대충 세법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대부분의 수강생도 그러는데, 저 어떤 분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을 피곤하게 하실 분들이에요. 왜냐면 공부라는 걸 처음에 접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가슴에 그런 분들이 왜 하나도 모른다고 느껴지냐면, 이렇게 그날 우리 첫날 배운 거는 그렇게 용어 설명드린 거잖아요. 과세 주체가 뭐고, 그죠? 과세 주체에는 국가도 있고 또 뭐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뭐 이런 거 배워준 거잖아요. 자, 그리고 조세 분류를 통해서 제가 횟집 안 간다 이거 통해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고 이런 용어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걸 갖다가 공부할 때
자기가 처음부터 이걸 완전히 머릿속에 딱 체계를 잡고 뭔가 머릿속에 이걸 막 가슴으로 느껴지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 되냐고 여러분들. 공부라는 건 처음에는 그냥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 내가 공부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냥 용어 대충 까먹더라도 대충 이게 이런 거구나 그냥 이렇게 알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공부가 많이 되면 이제 어떤 것들은 가슴에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작년에 아깝게 이제 떨어지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1월 달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기초과정부터 들으면 그냥 이게 이런 거였구나. 작년에 외우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가슴에 막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느껴지고 처음부터 이게 정리가 되고 그러려면 2학년이 돼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제대로 느껴져.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 사실은 1년 차들은 다 합격할 때 가슴에 진정으로 느껴지는 것은 시험 막판에 좀 느껴지긴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가슴에 느껴지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골라가지고 합격하는 거지 뭐. 그래서 제대로 느껴지려면 2학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걸 당연히 공부라는 건 그런 거다 이렇게 알고 접근하시고 하나라도 알았으면 뭐 그런 식으로 오늘은 하나 그런 것도 알았다 하나만 알고 간다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까먹는 거는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계속 해놓고 까먹고 해놓고 까먹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 지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배웠던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오늘 막 대답 잘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12월 말이 돼가지고 요걸 또 만약에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잖아요. 그러면 가물가물합니다, 여러분들. 자, 공부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다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쳐갔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힘내시고. 자, 여러분 오늘 86페이지 취득세 제압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여기 이쪽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1편 조세 총론을 받고요. 이거 잘 안 나온다. 제1편 조세 총론을 받고. 우리 크게 세법은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세 총론, 세법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조세 총론. 시험 문제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또 2문제 요번에 29회 시험 나왔고 27회, 28회는 한 문제 나왔고 근데 그전엔 또 2문제씩 나왔고 2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조세의, 조세란 게 뭐냐 이런 걸 배웠고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키 다시 공부했고요. 주요 세금들의 특징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징수 방법 공부했고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또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인데 지방세에서 우리가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우리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출제가 되고 그럴 때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서너 문제가 출제되고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가 출제되고 재산세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오늘 지방세에서 또 제일 중요한 취득세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자,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자, 우리 광명에 지금 우리 여기 세 번째 줄 우리 저기 뭐야 이름이 뭐라고 그랬었죠? 본인? 신현주. 하여튼 보면은 진짜 항상 보면 수업 시간에 보면 지금 몇 번 안 했지만 또 항상 얼굴이 보면 원래 저 나이 때는 저렇게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초롱초롱하게 그냥 또 집중해서 수업을 잘 듣고 좋습니다. 하여튼 제 마음에 들어요. 하여튼 아니 원래 20대들 같으면 되게 이렇게 세법 같은 경우 세금 잘 안 내보고 막 그래가지고 낯설어해요. 그래서 20대들이 처음에 세법 어려워한다고 그랬잖아. 오히려 더. 그래서 어려워해가지고 굉장히 막 좀 동공이 막 흔들리는 20대들이 많거든요. 처음에 수업할 때. 근데 우리 저기는 하여튼 시종일관 여태까지 저 지금 우리 2번 받고 오늘 3번째인데 항상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열심히 잘 듣고 있어요. 화이팅하고 좋습니다. 학교 갈 것 같아. 30회 시험에. 자, 여러분 보시면 취득세는 서너 문제 출제가 되는데 취득세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냐면 특히 이제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성격이에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세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고요. 어떤 성격의 세인지. 그 다음에 취득세는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이야. 또 취득세는 여러분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어떤 게 취득이냐, 어떤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취득이라는 게 뭐냐. 그 취득의 개념과 그 다음에 유형이요.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이런 것들은 주로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이제 지문 한 줄씩 잘 나와요. 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취득세 납세의무자예요. 요번에 지난 29회 시험에서는 제가 취득의 유형에서 소개해드리는 그 내용과 납세 의무자 이 부분에서 나오는 그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자 나왔는데 자, 이 30회 시험에서는 납세 의무자요. 그 외에 납세 의무자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요번에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29회 시험에서 30회 시험에서 납세 의무자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9회에서 나왔지만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요. 취득세는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취득의 시기 있잖아요. 요게 이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취득세는 여러분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취득하는 때가 언제냐 이걸 알아야지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판정하고 또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것이냐 그게 문제되잖아요. 매매 같으면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지 아니면 잔금 지급일로부터 취득세를 60일에 신고 납부할지 아니면 등기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할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한다 취득세? 그럼 취득일이 언제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 시기가 시험에 의미가 있는데 가끔씩 시험에 나와요.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제가 28회 시험 때는 이 취득 시기가 가끔 나오는 건데 올해 이제는 시험에 나올 차례가 됐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나온다. 제가 그랬는데 28회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요거 가끔씩 나오는 건데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왠지 그 감이 있잖아요. 그 계속 이제 문제 우리 분석하고 파다 보면 대충 이제 제가 얘기 드렸죠. 대충 올해는 이게 올해 아니면 내년 조금 나올 때가 됐다. 그러면 거의 제가 이제 분석한 거에다가 제 감을 좀 더하면은 대충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게 28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29회 시험 때는 취득 시기는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낮다 그랬어요. 난 안 나온다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안 해요 항상. 출제 가능성이 낮다 그랬는데 역시 안 나왔죠. 그런데 취득 시기는 30회 시험에서도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높진 않은데 그 종합 문제 속에서는 나올 만한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정도로 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이 과표가 결정되면 여기다 곱하기 세율이에요.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이 과세 표준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29회 시험에서 이 과세 표준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 사례 문제로 나오는데 계산 문제라고 그래서 뭐 복잡한 계산이냐 그게 아니고 이론을 알고 있으면 그냥 더하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취득 가격에 포함되느냐 과세 표준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알면 그냥 플러스 해가지고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또 과세 표준에 관한 다른 내용이 또 출제될 수 있고요. 세율이 여러분 보세요. 이 세율이 우리 세법에서 세율은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근데 세율이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근데 특히 취득세 세율 같으면 시험에 거의 매년 한 문제, 어떨 때는 두 문제가 세율과 관련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29회 시험만 특이하게도 이 세율에 관한 문제가 안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독립한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30회 시험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취득세 올해 30회 시험은 세율은 그냥 나온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오고요. 과세 표준에 대한 것도 역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합 문제로 또 과세 표준과 세율을 묶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과세 표준과 세율은 시험에 무조건 중요합니다. 나오고요. 여러분들 30회 시험. 그래서 세율 그러면 교수님 저는 숫자에 약해가지고요. 그냥 숫자만 나오면 저는 막 머리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런데
자, 그 어려울 거 없어요. 세율이라고 해서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이라는 것은 그냥 외우면 되는데 여러분 보고 제가 무조건 외워라 그러지 않고 제가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암기 방법 등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수업을 같이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좀 노력하시면 알려드리는 대로 그러면 자, 세율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하여튼 여러분들이 자, 외우고 이렇게 하시면 자, 맞출 수 있고요. 하여튼 중요하다. 30배 시험 나온다. 그 다음에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납세지요. 여기 글자를 보세요, 여러분들. 세금 납부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관할에 관한 문제인데 이 취득세는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그래서 자, 요 납세지에 관한 것은 제가 일별에서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알려드릴 건데 지방세, 국세를 통틀어서. 근데 등록면허세에서 29회 시험은 등록면허세 종합문제에서 정답 지문이 납세지에 관한 것이 정답 지문이었는데 자, 문제 보고요. 바로 그냥 답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물건 소재지인데 주소지로 나와가지고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하여튼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독립한 문제보다는 납세지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납세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이 납세 절차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시험에서 납세 절차는 또 항상 출제 1순위예요. 납세 절차는 항상 출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요번에 뭐 취득세, 납세 절차에 관한 거 이런 것들 항상 뭐 출제 1순위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납세 절차에 관한 것도 역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어떤 경우에 취득세는 비과세 되느냐, 이걸 또 공부합니다. 그래서 비과세라는 것은 과세에서 제외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 비과세하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보세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취득세를 테마로 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물론 비과세에 관한 것은 이제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또 잘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럴 때 취득세는 있잖아요. 취득세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물론 이제 비과세에서 29회 시험은 취득의 개념, 대상 여기서 배우는 거하고 비과세에서 이제 배우는 이게 이제 29회 시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고 근데 30회 시험은 비과세에서 이제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두 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정도로 출제될 수는 있고요. 어떻게나 이런 것들을 테마로 보는데 앞으로 공부는 이거예요, 여러분. 자, 다른 세금도 어떤 걸 공부하냐면요. 이 세금은 누가 과세 주체가 되고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세고 이 세금은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어떤 것을 취득할 때 어떤 걸 보유할 때 어떤 걸 양도할 때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또 누가 이 세금은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자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세율 그 다음에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하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이 세금은 비과세 되느냐 이걸 공부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양도세든 앞으로 공부할 때 이 세금은 누가 과세 주체고 어떤 성격의 세고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 어떻게 하고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갑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교과지로 배우는 것들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일단 여러분 86페이지 교재 보시면 86페이지 개요 및 취득의 유형 제1절에서 자 우리가 의의 및 특징을 봅니다. 취득세 제1장에서 제1절 개요 및 취득의 유형 그 다음에 의의 및 특징입니다. 출제 여러분들 그 빈도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의의 및 특징을 보니까요. 의의 줄 긋지 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요.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에 법에 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구로 해서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주소지가 아니라 그 취득하는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도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을 보시면요. 특징도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취득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갖는 재산세와 달리 재산권의 이전을 계기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적인 성격과 여러분 우리 유통세가 뭔지 용어 설명 드렸어요.
유통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취득한다, 소유권 오잖아요. 양도한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성격과 그 다음에 재산권의 취득 행위자에게 과세하는 행위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가 있고 그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87페이지 박스 그 그림을 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한 자인데요.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특광도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특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역시 행위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유통세고요. 응능과세 이런 거 줄긋지 마시고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말뜻만 짐작할 수 있으면 돼요. 응할응이에요. 조세부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취득세를요.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 그러면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하냐? 응능과세. 말뜻만 짐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물세예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립니다. 물세 용어 설명 드릴게요.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 물세라는 게 뭐냐면 물세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물건을 보고 세금 계산하는데 상대되는 개념으로 인세란 말도 있어요. 인세. 세금을 계산할 때 사람을 봐요. 그래서 물세는요.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계산하니까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요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사람은 안 보고 자, 물건을 보고 세금 계산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 어떤 게 물세를 취하냐? 자,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지방세 3개 세목이 다 걸었네요? 그렇습니다. 재산세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를 제외하고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그런 것들은 물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경기도 만약에 광명시에 있잖아요. 경기도 광명시에서 A라는 어떤 주택을 취득합니다. 이 취득하는 A주택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으로 할게요. 또 같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B주택도 취득하는데 가격이 4억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취득세를 계산할 때 있잖아요. 광명시에는 A주택도 갑이 취득하고 B주택도 갑이 취득해 취득하는 가격을 합쳐서 9억 곱하기 세율. 이게 아니라요. 자, 그러면 인세지. 자, 취득세는 취득자의 인적상을 고려하지 않아요. 사람 안 보고요. 취득한 물건만 봐요. A주택 가격이 얼마냐? 5억 원? 5억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B주택은 B주택 가액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물건별로 각각 계산해요. 또 취득세는 물세의 의미에는 이런 거예요. 취득자의 인적상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취득세는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 세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똑같아요. 또 단독 명의로 취득하든 공동 명의로 취득하든 세금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 사면요. 집 같은 거 여러분 공동 명의로 사면 종합부동 보유할 때 종부세라든가 특히 팔 때 양도소득세 같은 거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보다는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어요. 자,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절세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단독 명의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예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을 때는 수강생들한테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요,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거 물어보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요,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개 그 당시에는 예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 옛날에는 주로 남자 단독 명의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가끔씩 공동 명의, 가끔씩 저 여성제 수강생분 이제 단독 명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수강생들한테 어느 곳 서울 노원이었나 거기서 물어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강남하고 노원에서 이제 물어보면서 왜냐면 단독 명의로 돼 있어, 공동 명의로 돼 있어. 그랬더니 단독 명의래요. 누구 명의? 4명이에요. 여성 수강생은 누구 명의요? 4명이 여성 명의. 그래서 또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이제 남성분 단독 명의, 남편 단독 명의. 근데 또 한 분은 공동 명의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 제가 강남에 곳인가 물어봤더니 진짜 요즘은요 50대, 60대 남성 수강생분들은 대개 단독 명의예요. 우리 여기 세 번째 우리 사장님, 단독 명의, 공동 명의예요. 단독 명의죠? 누구요?
본인, 그쵸? 남성분이죠. 우리 맨 끝에 사장님은요? 그렇죠? 단독명의 본인. 그래가지고 되게 보면 50대, 60대 분들은 아이 참, 가장명의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대부분 남자 단독명의로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있죠? 요즘 30대, 40대 주부들 보면 되게 요즘은 여권이 신장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여권이 신장해서 몰라도 그냥 다 누구면 단독명, 남편 아니요, 내 명이에요. 뭐 그래서 여성분들 명의로 많이 돼 있고 공동 명의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남편 명의로? 자, 절세 안 좋다고 다음에는 얘기를. 그렇다고 또 수업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수강생분이 교수님 그러면요 공동 명의가 절세 좋다고요? 그러면요 제 지금 남편 명의 단독 명의 돼 있는데 이거 공동 명의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애초에 살 때 그렇게 했어야지. 단독 명의 된 걸 공동 명의 바꾸면 또 취득세를 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고 종부세에 걸려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그럴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럴 필요 없고 취득세를 괜히 낼 필요 없으니까.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그래 본인 명의죠. 누구 명의? 지금 여성 명의요? 그래. 절세를 뭔가 알고 자 절세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성 명의 단독 명의든 뭐든 절세는 안 좋은데 어떻게 우리 집은 내 명의로 해야지. 내가 이런 식으로 여건이 많이 신청해서 그런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냐면 예전에는 되게 단독 명의면 되게 남편 단독 명의 많은데 요즘은 여성 단독 명의도 많고 막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취득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취득자의 인적사항을 고려 안 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단독 명의로 취득하든 공동 명의로 취득하든 취득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집을 사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공동 명의로 해놓는 것이 절세에 좋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남성분들 중에 상당수는요, 아직까지도 어디야, 아이 지도 안 돼, 이러면서 단독 명의라는 분들 계시는데, 자 공동 명의로 안 하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이혼할 때를 대비해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절세는 안 좋습니다. 공동 명의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그래요. 등록면허세도 물세니까 등기하는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예요. 재산세도요. 여러분 재산세도 한번 보세요. 자 광명시에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주택이 두 채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자 광명시장은요, 시장구청장은 그 A주택 소유자의 인적사항 안 봐요. 주택은요 그냥 자 A주택 가격이 얼마냐 5억 원 곱하기 세율로 해서 세액 계산하고, B주택 가격이 얼마냐 4억 원 곱하기 세율로 세액 계산해요. 이렇게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학자들이 물세, 인세를 구별한 거라 시험에서 다음 중 물세인 조세는 다음 중 인세인 조세를 옳게 짝지어준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은 물세, 인세 이건 학자들이 구별한 걸 안 나오는데 다만 어떻게 시험에서 나오느냐, 이 물세와 인세 의미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거는 물어봐요. 그래서 시험에 최근에도 27회 시험 때 어떻게 나왔냐, 당해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OX요. X입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질문으로 27회 시험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렇게 이게 물세, 인세 의미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는 묻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해 두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인세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의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요. 그래서 얘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사람을 보고요. 고려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 과세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합산 과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인세를 취하느냐? 재산세 원칙 물세인데요.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요 인세입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또 을이라는 사람이 요번엔 보세요. 을이라는 사람이 경기도 만약에 광명시에 자 A라는 상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 상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A 상가 토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억 원. 또 같은 경기도 만약에 광명시에 B 상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가격이 20억 원입니다. 또 이번에는요 서울특별시 만약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예를 들어서 시 상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가격이 만약에 10억 원이다. 이러면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요 자 시장구청장은요 보세요. 광명시장은요
우리 관할 구역 내 A 상가 토지도 을 소유인데 B 상가 토지도 을 소유네. 그럼 납세무자 인적상을 고려해서요 소유자별로 이 가격을 합산해 가지고요 합친 가격에 맞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경우 재산세는 인세적 성격이 있는 거죠. 소유자별로 어떻게 했습니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근데 자,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노원구에 있는 곳은 뭐 노원구청장이 시상가 토지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이렇게 세액 계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 토지의 경우 합산과세하긴 하는데 전국의 국내 토지를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는데 당해 시군구 하나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합니다. 근데 주택은 어떻게 하고? 주택별로 각각.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주택은 토지만 이렇게 합산과세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인세를 취하고 있는 세금들이 또 어떤 게 있냐? 종합부동산세도 인세를 취해요. 종부세 줄여서.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있죠? 개인별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전국에 여러분이 전국에 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 주택 가격을 전부 다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됩니다. 토지 가격을 전부 다 합산해서 종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전국의 국내 토지나 주택 가격을 자 납세무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니까 인세죠. 예.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자 인세인데요. 한번 보세요. 양도세는 이런 거예요. 1월 1일부터 소득세니까 과세 기간이 있잖아요. 독학 하시는 분들 저 보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과세 기간 동안 있잖아요. 어떤 분이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을 1월 달에 팔았어요. 또 5월 달에도 팔았어요. 10월 달에도 팔았어요. 그러면 그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 10월 달에 마지막에 팔았다. 그럼 마지막에는 전부 다 이걸 합친 과세 표준 금액에 맞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이제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미 미리 낸 거는 납부한 세금은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양도소득세도 어떻게 한다? 양도자별로 어떻게 했어요? 합산과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인세입니다. 자,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딱 보니까 눈치를 채셨어야 되는데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 개별과세고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인세, 합산과세잖아요. 다시 볼래요, 여러분들? 취득세, 물세예요. 개별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물세예요. 개별과세입니다. 재산세, 원칙적으로 물세입니다. 개별과세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만 재산세, 인세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인세입니다. 합산과세예요. 양도소득세도 인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합산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잖아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그럴 때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 개별과세. 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뭐고? 인세, 합산과세.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은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적 성격이 있다. 양다리 걸쳤다. 그러니 여러분 중간에 있을 때는 항상 원래 우리가요 여러분 연애할 때나 양다리 걸치면 뺨 맞지. 인생 살아갈 때는 직장 다니는 분들 이쪽 라인만 괜히 철석까지 믿고 있다가 괜히 이쪽 라인 날아가면 툭 같이 날아가잖아요. 이쪽 라인도 타고 이쪽 라인도 몰래 줄 타놓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래야지 인생 그래야지 살아남지. 그래서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만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적 성격이 있다. 양다리 걸쳤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세, 인세 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취득세 거기요 박스 안에 87페이지 물세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가로 열고 개별과세 그리고 가로 닫고요. 그 다음에 개별과세 자 이렇게 써놓고 동그라미 4번은요 직접세, 독립세, 보통세, 종가세, 정률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키다시잖아요. 공통적인 성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사실주의 현황부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됩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만 잘 이해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것만 잘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당연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잠시 쉬었다가 실질과세 원칙 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